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2022학년도부터 새롭게 바뀌는 유학생부 종합전형,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외대, 또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그래서 새롭게 바뀌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용어, 또 기존에 2017년도에 나왔던 그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항관들 선도대학들의 어떤 평가 항목과 평가 요소가 2022년, 2023학년도 우리 중학교 학생들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이제 내후년부터 바뀌는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업데이트 시키고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정성평가가 무엇이냐, 이 교과 전형을 한 학생들은 본인이 종합전형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교육 현장에서 많으니까 교과 전형과 그다음에 종합 전형은 다르다. 그래서 이 종합 전형 안에 들어가는 그 진정성, 정성 평가 이게 무엇이냐 이걸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면서 또 반수생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번 2022년, 2023학년도에 자소서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반수와 재수를 할 수 있는 방법 설명을 거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MMI 면접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다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중심점은 하나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먼저 규칙을 알아야 되고, 대학에서 말한, 또 고등학교의 시선에서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아이가 들어가서 고등학교에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 같은 과목들을 본인이 찾아다니고 본인이 그걸 공부하면서 내 전공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 진로 역량에 대한 과정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지금 이런 영역에서 건드리고 저런 영역에서 건드리고 있는데 결국 중심은 하나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근데 제가 권현 선생님이 15년, 16년 이 학종을 입학사항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도하고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대학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 첫 단추부터 잘 시작이 돼야 되고, 첫 시작부터가 잘 돼야 되고, 지금 특히나 고교학점 대체, 사실은 지금 이제 제가 요번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우리가 좀 알아보는, 왜냐하면 중학교 입장에서 고교학점제가 되면 중학생 입장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의사무사, 내가 심리학에 관련되어 있는 심리학과면 심리학과, 내가 무슨 어떤 문화 콘텐츠면 문화 콘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학과를 가서 전공을 그렇게 진로 선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심화 선택을 들어서 나의 전공 역량이 진로 역량이 커지는 그런 부분들을 입학사관관들과 교수들에게 징빙받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시대부터 고등학교를 정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일이거든요. 물론 지금 자사고나 특목고처럼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그런 제도가 아니죠. 일반 고등학교가 이제 앞으로 자사고와 특목고가 된다는 건데, 근데 면밀히 지금 우선 오늘 서울권 이제 그것도 또 지역 중심으로 강남권, 잠실권, 송파권, 그다음에 동대문권 이렇게 이제 좀씩 알아볼 건데, 고등학교가 사실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미 발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안 됐다고 해도 사실 이미 다 지금 보시면 고교학점제스러운 그런 어떤 그 면모들이 다 갖춰져 있고, 거점형 학교, 어떤 학교는 체육 중심, 어떤 학교는 과학 중심, 어떤 학교는 예술 중심, 예고가 아니더라도 어떤 학교는 인문학 중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시작을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내 꿈을 더 현실적으로 이제는 한번 삐끗하면은 이제 다시는 그 돌릴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기획한 아이템은 틈틈이 고등학교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고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좀 지원을 하면 되겠냐, 내가 어느 고등학교가 어떻게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냐를 갖고 제가 틈틈이 한 두 학교, 세 학교 꾸준하게 그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갖고 좀 분석을 하는 고등학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강의는 지금 가장 첫 스타트를 해야 하는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좀 보고 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가 뭐가 있고 또 고등학교끼리 앞으로 고교학점제는 거점형이 돼서 서로 이렇게 학점이 교환되는 방식으로 갈 건데 그랬을 때 어떻게 이걸 잘 구상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최상위권의 어떤 파이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고등학교부터 앞으로 잘 우리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꾸준하게 그 고등학교에 대한 좀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유를 좀 하고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유 화면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자, 공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공유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같이 이제 보면서. 먼저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우리 이번 시간에 알아볼 학교는 동국대학교 부속여자고등학교. 이 학교가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연영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은 들어가셔서 이제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보시면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되는 게, 저는 일반 자사고 또 일반고와 자사고는 성격이 다르죠. 일반고에서 어떻든 예전까지는, 지금은 좀 보면은 일반고에서도 굉장히 그 특성화된 부분들이 보이고 좋은 부분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가 사실은 이제 2년 있다, 1년 있다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이미 고교학점제스러운 분위기는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그 수시전형을 갖고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사고와 또 일반고는 또 달라요. 그러면 그 또 뭐 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 수시라는 건 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여기와 한 가지 곁다리가 쳐서 또 할 수 있는 게 해외고나 국제학교의 커리큘럼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물안개구리로 내가 지금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대학은 해외고 뭐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 대안학교,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다 붙는 거예요. 재수생도 붙고. 그래서 이제 그게 수능이라고 하면은, 수능은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점수를 맞추는 그런 게임이지만, 이 수시의 어떤 학종의 특히 고교학점제로 바뀌니까 더 이게 지금 굉장히 자라온 그 환경처럼 마치 내가 나온 모교, 학교의 시스템, 또 내 꿈과 이 학교가 내 꿈을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 고등학교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배정받아서 가는 게 아직도 부주기수기 때문에 특히 중3들은 더 잘 알아야 되고 중2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우물안 개구리로 나만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좀 이렇게 좀 견주면서 가는,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학종 강사를 시작해서 15년, 16년 강의하면서 그래도 가장 우리 학부모님들께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 케이스를 했기 때문에. 생계부가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국제학교도 있고 자사고도 있고 해외고도 있고, 해외고도 뭐 여러 나라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균형 감각에 맞춰서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국소적인 거 하나만 한 그 어떤 강사가 절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국대학교 부속여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갖고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자, 같이 저하고 시청을 해주시죠. 자, 우리가 이제 학교 지정, 그래서 이제 국가 영역이 있어요. 이제 고교학점제가 아직은 안 됐는데 되면 이것이 일반 선택 과목으로 다 바뀌는데, 어쨌든 그거는 쉽게 말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공부할 수 있는 국영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일반, 공통 일반 이렇게 돼 있는데, 국어가 있고요. 뭐 정확한 뭐 단위나 기준 단위는 고교학점제가 되면 또 바뀌니까,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동대부고 여자고등학교는 요걸 또 이제 그 지역의 이 동대부고 여자고등학교를 또 갈 수 있는 또 학부모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학교를 꼭 안 가도 여기서 운영되는 게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국영수사관 다 기초로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탐구 과목에서 사회, 통합사회, 과학 과목에서 통합과학, 그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 이런 건 다 단위수가 지금 2단위가 돼 있는 비슷합니다. 예, 그다음에 체육. 이 학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체육 거점형이나 체육 특성화학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체육, 스포츠 생활, 그다음에 예술도 우리가 지금 동대부고 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진로 부분에서 하나 이제 눈여겨볼 게 미술 창작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미학과를 가고 싶은데
우리 이 학교에서 지금 동대부고 여자고등학교에서는 미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진로가 뭐가 있냐? 과목이 미술창작 시간이 있다. 이게 지금 시수도 기존 단위도 5단위 되어 있고요. 운영 단위는 지금 6단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술, 그다음에 창작 이 부분에서 뭐 미술 창작도 있지만 이걸 또 미학 시간에서 내가 세미나를 이렇게 끌고 와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대학에서 원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의 어떤 그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미술 사조도 있고 그걸 통해서 하는 뭐를 이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그냥 뭐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진로 역량이거든요. 그럼 나는 지금 원래 실용적인 미술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내가 왜 미학과를 가고자 하냐. 예를 들어서 미술의 사주와 이거 트렌드와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알아서 그거를 마치 현대미술에 적용을 시켜서 포장이나 패키징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 어떤 그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미술로.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술 사주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서 그걸 응용해야 되니까 뭐든지 어떤 배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응용이 있는 거죠.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되는 배움 없이 응용은 못해요. 어저께 이제 어떤 학부모님께서 디베이트 교육에 대해서 저하고 많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디베이트라는 건 일반 토론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새롭게 고교학점제 체제에 어떤 능력을 우리 아이가 길러야 되냐 말씀을 드렸을 때 디베이트 토론 교육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 디베이트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든 본인의 관점과 역량이 길러지기 전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에 타인의 관점을 충분히 내가 듣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핵심을 뽑아서 내가 또 반론을 제시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것이 키워지는 건데 디베이트 교육은 하나의 어떤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디베이트 교육으로 이 학종을 다가서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고교학점제에서 내 관점을 기르는 것은 뚜렷한 동기부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의 족적을 남기고 뭔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줄 때 왜 이걸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동대부고 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는 미술 창작 시간을 갖고 진로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미술 쪽이나 미학이나 디자인이나 이쪽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진로 시간에 미술 창작이라는 걸 갖고 여러 가지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진로 탐색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간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이에 대한 헤게모니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가서도. 자, 그 다음에 지금 교양 과목으로는 철학과 종교학 시간이 동대부고 여자고등학교에 있어요. 그것도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동대니까 뭐 동국대니까 불교 부분도 있을 텐데 이건 불교나 기독교를 떠나서 내가 어떤 뭐 종교학과를 가겠다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관점이 되는 게 불교면 종교학이라는 것은 불교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다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거기에 내가 관심이 있는 학과를 선택해서 대학을 가겠다는 학생들은 여기 지금 동대부고 여자고등학교 다닐 때 종교학 시간을 갖고 좀 더 풍부하게 불교 베이스만 이렇게 깔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 기독교는 어떻고 비교 우리가 종교를 할 수 있거든요. 비교 문학처럼. 그래서 뭐 이슬람교의 어떤 뭐 유대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갖고 나는 그래서 뭐 내가 뭐 불교다, 뭐 불교 베이스에 이런 부분을 갖고 연구를 했다. 아니면 나는 뭐 기독교인데 내가 여기서 한 불교도 내가 좀 공부를 해서 기독교와 불교를 갖고 비교를 해서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의 뭔지를 갖고 나는 종교 비교학과나 종교문화학과를 가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 중요한 게 이런 어떤 신미한 어떤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그래야 그 가치관을 갖고 지식도 익히고 토론도 하고 거기서 보고서도 쓰고 발표도 하고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다 아이가 이제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반 고등학교에 지금 여러 이제 과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대부고 여자고등학교. 뭐 기초 2학년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 심화국어라는 게 이제 기초고 탐구로 가면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영어 회화나 한국지리나 세계사도 다 지금 아직 고교학점제가 100% 된 게 아니라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어떻게까지 했던 것과 고교학점제의 성격이 약간씩 혼재되는 지금 시기예요. 이걸 좀 잘 봐야 되는데 심화국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기서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학과를 가고 싶은데 뭐가 몇만태가 없는데 찾았더니 없다. 근데 심화국어를 갖고 내가 어떤 그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이걸 통해서 내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이건 진로 과목이거든. 그래서 선택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심화국어를 통해서 기르겠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고자 하는 아이의 관점과 그다음에 이제 이걸 또 마케팅, 이거 어떤 CEO, 물건을 팔아야 되고 상품을 개발해야 되고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소비자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환자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의사 관점에서 소비자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그 본질은 같은데 이 용어나 가치관들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이제 소비자하고 환자하고의 커뮤니케이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타인을 위한 어떤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의사 MMI 면접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그때 같이 다 느꼈죠.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MMI 면접도 요즘에 꾸준히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아웃풋이 MMI이기 때문에 심화 면접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관점에서의 태도, 그다음에 어떤 CEO나 어떤 그 마케팅이나 어떤 그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다 중요해요. 심화국어 진로 시간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씩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야? 그래도 같이 다 교집합이 되는 건 내가 아니라 타인, 환자와 소비자를 먼저 생각했을 때 거기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진료 행위가, 진정한 소비 행위가, 진정한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 행위가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일반 과목에서는 언어와 매체가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문화 콘텐츠 학과나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이렇게 할 때 이거를 갖고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이거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불합격 많으니까. 자, 제가 이제 지금 생활교양 시간이라는 게 지금 특성화가 좀 돼 있어요. 그걸 보니까 심리학이라는 게 2학년 때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부분이 좀 특이해서 보통 심리학이나 또 뒤에 가면 교육학이 있는데 일반고에서 심리학이나 교육학을 교양 과목으로 이렇게 아니면 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내건 학교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동대부가 여자고등학교는 심리학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심리학과나 의사가 되거나 그 다음에 내가 뭐 서비스 마케팅을 하거나 다 심리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 과목을 교양 과목이라 지금 돼 있지만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진로 선택이나 뭐 전문 심학 과목이 되겠죠. 일반고에서 하는 요 심학 과목, 그 심리학 요 부분을 잘 살릴 수 있고, 근데 보건 과목도 교양에서 우리가 요 부분을 물론 지금 그 정식적으로 이 어떤 그 레벨에 맞게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져 있는가, 요까지는 제가 이제 요거를 대중 강의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궁금하시면 따로 문의를 주시면 다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데, 요게 지금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프로젝트 수업이나 발표 수업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고, 아직도 이렇게 걸어놓고 그냥 여기서 일반적인 어떤 수준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진 학교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 다 여기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면 그건 또 학교에 대한 정보가 긴밀 정보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심리학과 보건 과목이 있어서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가 대학 가는데 잘 활용할 수가 있겠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요거 이제 교양 과목이나 뭐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이렇게 뭐 받을 때 일반 선택 아니고 진로 선택 받을 때 아직도 좀 차별을 둬서 이 선생님이 어떤 이걸 운영하는 거니까 정원 30명 딱 끊으면 뭐 1등부터 30등까지 딱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긴 있대요. 지금 동대부고 여자고등학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제보를 좀 들어보면 아직도 그런 학교들이 좀 잔재해 있다고 해요. 내가 듣고 싶은데 그걸 못 듣는 뭐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사실 있어봤자 매번 우리가 했던 그 예전에 학생부 중급대원처럼 그런 부분들도 아마 좀 저도 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정보들을 같이 학생들과 공유를 하고 또 카페를 좀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좀 얘기를 아무 얘기나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뭐 아무 얘기라고 해서 또 아무 얘기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심리학 그다음에 보건 이렇게 교양 과목처럼 우리가 특성화되어 있는 또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렇게 좀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한 정보들이 학생들한테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좀 재밌는 부분이 뭐 3학년 선택 과목에서는 요 3학년 선택 과목 중요하죠. 뭐 외국으로 치면 AP 과목에 지금 뭐 AP 과목으로서의 어떤 난이도까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형태가 지금 AP 과목처럼 그렇게 확장이 되는 3학년 때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래서 생활과 윤리 뭐 이거 일반인데 진로에서 여행질이 있어요. 이 여행질이 갖고도 많이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붙여서 이걸 의미를 해석해서 본인이 전공에 대해서 꼭 이것이 무슨 뭐 내가 이 다음에 어떤 뭐 지리적으로 내가 여행적으로 하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서 생활과 문화 여기서 어떤 인문학적인 것도 충분히 베이스를 살려서 이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그 공학적인 부분에 내가 지금 이 학교는 보면 과학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인문학이나
베이스적인 게 좀 이렇게 인문학이나 이런 쪽으로 잘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베이스 벌써 딱 깔려 있는 게 보면 그 수업이 물론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뭐 어떻게 더 바뀔 수 있지만 공학적인 부분은 좀 부족해요. 근데 여행지를 갖고도 충분히 공학적인 부분하고 매칭을 시켜서 내 관점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생활기록부를. 이제 3학년 때 과학의 물리 2, 화학 2, 생명과학 2, 진로가 지구과학 2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학교랑 많이 비슷한데 인문학 그 일반 학교, 일반 고등학교 요 진로 시간에서 내가 의대다 그러면 물리학, 생명과학 2, 또 아니면 내가 간호과를 갈 거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이나 화학 이걸 잘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자리 싸움이 아직까지는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직 우리가 고교학점대로 넘어온 건 아니지만 지금 수준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교학점대로 가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그런 면도 좀 있고 아직까지는 아닌 면도 있고 좀 그렇다. 예술은 진로가 합창, 드로잉, 미술 전공 실기인데 다른 어떤 그 음악 그 거점형 그 음악 그 중심 학교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이 그냥 아직 그 진로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부분들이 보이고요. 근데 좀 보면은 미술 쪽은 약간 프로그램들이 그래도 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다. 미술 전공 실리. 그래서 아마 음, 미술 쪽 관련 계통의 학교도 좀 보내긴 보낼 거. 이 학교는 벌써 딱 그 갖춰져 있는 동대부여자고등학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맞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교육학 시간이 있어요. 교양으로. 이거 지금 진로로 안 빼고 교양으로 빼놨는데 어쨌든 교양으로 빼놓던 진로도 빼놓던 지금 보면 교육학 시간이 있어서 사대나 교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거 좀 필수로 들어야 된다. 이걸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고등학교가 무슨 걸 갖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이수 교과이수 단위 소개는 총 180점, 창의적 체험 활동은 24시간. 그래서 이제 점점 고교학점제로 가는 그 과정에서 창체 활동 시간들은 주는데 이게 없어진 건 아니고 줄어도 그 안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동체 역량을 충분히 뽑아내고 활용할 수 있는 모습들을 기획을 하고 그려내야 된다.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볼 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뭐가 특이하다? 동대부여자고등학교, 동국대 부성여자고등학교는 심리학과 교육학이 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똑같은 자, 동국대 사범 대학 부속고등학교. 이거는 뭐가 있냐? 이건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이죠. 그럼 조금 보면은 뭐 국어, 독서, 문학 이런 건 다 있어요. 기초에. 그 다음에 이건 뭐 일반 고등학교에서 다 읽는 거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특별히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진로가 국어가 이제 진로 시간에 심화 국어가 있어요. 이거 심화 국어는 잘 어느 대서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걸 잘 하면은 의과 가는 아이도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인공지능 하는 뭐 그 공대 가는 뭐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하는 아이도 그다음에 또 왜냐하면 이제 그 언어라는 게 파이썬이나 이런 언어와 우리가 하는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다른가 여기서부터 이제 본질적으로 찍어서 본인이 조금 심화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자연과학 하는 학생들도 어떤 의미만 있다면 어떻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요 학교가 동국대학교 사범부속고등학교가 지금 조금 다르면 아까 우리가 그 여고하고 부속여고하고 다른 점이 인공지능 수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학교는 이제 조금 이런 공학 쪽의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죠. 인공지능 수학이 있어서 요거 갖고 이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전형, IT 전형 이런 것들을 누리는 학생들은 이걸 꼭 듣고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 지금 수학 시간의 진로, 인공지능 수학을 갖고 이거 아까 그 여자고등학교에는 없었어요. 동대부 여자고등학교는 인공지능 수학이 없었고 요게 이제 잘 딱 지금 데이터 과학 시간이 있어요. 기술 과정 시간에 2학년 선택해서 진로에 데이터 과학. 이것도 잘 활용해야 되고 또 재밌는 게 기술 과정 시간에 진로에 인공지능 기초가 있어. AI. 또 재밌는 게 진로 기간에 프로그램이 이 학교는 요게 지금 제가 볼 때 관점이 특성화되어서 보여요. 뭐 생명과학 원이나 지구과학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거 다 그 일반고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건 다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A, B, C 이렇게 이제 그 절대평가로 나오는 거 이게 완전히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더 명확하게 지겠지만 지금도 이제 고교학점제가 들어와 있는 거야 이미 고등학교에 중학교 학부모님 요 점을 잘 봐야 돼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미 간 학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이 학교를 알고 갔냐 모르고 갔냐도 중요한데 내가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나 의용공학 쪽으로 갈 생각이 있어 근데 이 학교를 내가 데이터 과학이나 지금 동대부고 고등학교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초나
그 다음에 인공지능 수학이 있다는 걸 알고 갔으면 이건 된 거야. 왜? 내가 이걸 통해서 그 학교를 갈 때 구현해낼 수 있는 거리들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살림을 하듯이 결혼을 하면 살림하는 거죠. 똑같이 고등학교에 가면 살림을 이렇게 하는 거야. 주도적으로 내가 그걸 발제하고 토론하고 내가 찾고 연구하고 이걸 통해서 나의 어떤 진로 영역의 주도적인 걸 보여주는 거지. 대학 측에 생활교육을 통해서 세특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알고 가서 내가 딱 로드맵을 짜고 갔으면 된 건데 나는 문과인데 나는 문화 콘텐츠를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심화국어는 내가 어떻게 한번 활용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초도 문화 콘텐츠니까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보면은 사실은 문과 베이스보다는 이과 베이스가 더 특성화되어 있는 뭐 특성화까지는 아니지만 더 같은 열정이 보이는 학교거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동국대 부속 계열이기 때문에 종교학이 있고요. 그것도 뭐 의미가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뭐 여행지리는 진로에 꼭 들어가 있고요. 사회문제 탐구가 진로에 있어요. 이 부분이 여기 좀 재밌는 부분이. 아까 그 동국대 여자 부속 고등학교는 심리학이나 그다음에 교육학이 있었는데 여긴 지금 동국대학교 부속 사범 대학 부속 고등학교는 보면은 지금 그런 건 없어요. 뭐 심리학이나 뭐 교육학은 안 보이는데 뭐가 있냐? 지금 이 부분. 뭐 진로와 직업도 보이고, 근데 아까 전에 봤던 지금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 기초, 이런 지구와 진로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문제 탐구라는 걸 갖고 3학년 때 굉장히 좀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미과든 문과든, 그다음에 뭐 의과도 우리가 작업의학, 환경의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정신과 어떤 요즘에 어떤 문제들과 해서 어떤 법의학이라든가 사회문제 탐구로 쭉 뻗어나갈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보인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사회문제 탐구에 대한 진로 과목이 이건 아마 조금 박 터질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이 들으려고 할 것 같아요. 딱 봐도. 자, 그래요. 환경 과목이 교양에 있어요. 환경도 중요해요. 우리가 요즘에 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뀐 교육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에서도 환경을 중요하게 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지금 동국대학교 사범부속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이걸 좀 보고 내가 미리 또 걸어놔야 돼요. 진로를. 그 진로를 걸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내가 하는 부분을 보여서 진로 역량을 갖고 보여줘서 갈 것인가. 이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헤게모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요걸 전체적인 좀 로드맵을 쫙 짜고 나중에 뭐 안 돼서 우왕좌왕하면서 연결도 안 돼 있는 걸 갖고 생계부 이미 다 끝난 걸 갖고 이렇게 찾아오면 그건 사실은 컨설팅을 해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컨설팅이라는 건 시작하기 전에 로드맵을 짜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 그래서 지금 두 학교 오늘 알아봤는데 뭐 이제 그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에 어떤 특화되어 있는 심리학과 교육학,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여자 말고 그냥 부속고등학교에서의 어떤 뭐 이건 특화된 것까지는 안 보이지만 어쨌든 인공지능 기초나 데이터 과학이나 그다음에 뭐 사회문화의 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많이 다른 학교도 갖고 있는 사회문제 탐구 같은 과목들은 다른 학교도 많이 갖고는 있는데 조금 더 그런 어떤 인공지능이나 이과 쪽에는 조금 과목들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공유를 중단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교들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